6080 법칙을 활용하라. 요양보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필기, 실기 시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29회까지 필기, 실기 포함해서 23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도 2320문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출의 논점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제 51강 식품, 식기, 주방의 위생관리. 최근 출제 빈도를 살펴보니까요, 쭉 안 나오다가 26회 때 한 번, 28회 때 두 문제가 나왔고요. 또 최근 29, 30회 때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혹가다 한 문제씩 이렇게 주로 나오는데, 이제 식품의 이제 보관 방법, 이제 냉동 보관이냐, 냉장 보관이냐,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냐,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주방의 위생 관리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역대 기출을 분석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식품의 위생 관리 표준교재 368페이지입니다. 식품, 식기 등의 위생 관리인데요. 장기 요양 대상자는 우리가 늘고 얘기하다시피 질환 및 노안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식품이나 식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요. 질병의 발생 및 악화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식품이나 식기 등의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의 위생 관리. 기본 원칙은 뭐냐면 모든 식품은 어떻게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부패 변질된 음식은 발견 즉시 폐기하면 안 되고 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폐기한다. 이게 1회 때 나왔던 기출 질문이에요. 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폐기한다. 다음으로 냉동식품을 해동했을 경우에는 다시 냉동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냉동식품을 해동했을 경우에는 다시 냉동하지 않으며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한다. 다음,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는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식품을 다루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손으로 씻는다. 20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의 보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보관 방법.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류, 어패류는 하루 이내에 사용할 경우만 냉장 보관하고 하루 이내에 사용할 경우만 냉장 보관하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한다. 다음으로 두부나 달걀, 어묵, 우유 등은 항상 냉장 보관한다. 냉동 보관한다면 틀려요. 냉장 보관한다. 26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에 생선과 조개류. 생선과 조개류. 생선은 내장과 머리를 제거한 뒤 흐르는 찬물로 씻어서 흐르는 찬물입니다. 찬물로 씻어서 소금물에 담근 후에 물기를 제거하고 한 끼 먹을 분량씩 싸서 밀폐 봉투에 넣어 냉동 보관한다. 이게 26회 때 나왔어요. 한 끼 먹을 분량씩 싸서 밀폐 봉투에 넣어서 냉동 보관한다.
다음으로 조개류는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한다. 자, 조개류는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에 담가 두는 것보다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 또는 냉장 보관한다. 다음에 채소. 시금치 등 잎채소는 세워서 보관한다. 세워서 보관하고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려면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두고 씻은 것은 밀폐 봉투에 넣어 채소실에 보관한다. 감자는 냉동 보관을 피하고 냉장 보관을 피하고 죄송합니다. 냉동 보관을 피하고 하면 틀려요. 냉장 보관을 피하고 신문지에 하나씩 포장하여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둔다. 감자는 냉장 보관을 피하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둔다. 껍질을 벗긴 감자는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아시겠죠? 고구마는 냉장 보관을 피하고 신문지와 고구마를 층층이 쌓아 올려 보관한다. 감자와 고구마는 냉장 보관을 피하고 신문지와 싸서 서늘한 곳에 그늘는 곳에 둔다 이거죠. 토마토는 깨끗하게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 용기에 키친 타월을 깔고 그 위에 보관한다. 너무 잘 익은 토마토는 십자로 칼집을 내고 끓는 물에 30초 정도 익힌 후 껍질을 벗겨 밀폐 봉투에 넣어 냉동 보관한다. 너무 잘 익은 토마토는 칼집을 내고 끓는 물에 30초 정도 익힌 후에 껍질을 벗겨 밀폐 봉투에 넣어 냉동 보관한다. 주의하십시오. 데친 채소. 국거리용 우거지나 배추 속대. 사용하고 남은 채소는 적당히 썰어서 데친 뒤 한 번씩 먹을 만큼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한다. 이게 냉동이냐 냉장이냐 이렇게 바꿔서 신문을 내요. 다음으로 육류는 하루 정도만 보관할 경우에는 저온실에, 오래 두려면 냉동실에 보관한다. 육류는 잘게 썰면 표면적이 커서 세균이 증식하기 쉽죠. 세균이 증식하기 쉬우니까 오래 두고 먹으려면 덩어리째로 보관하되 한 번 녹인 고기는 다시 얼리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한 번 먹을 만큼씩 나누어 냉동 보관한다. 세균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오래 두고 먹으려면 덩어리째 보관한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육류를 보관할 때 표면에 식용유를 살짝 바르면 색이 변하거나 맛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육류를 냉동 보관할 때는 냉동실에 냉기가 내려오는 제일 이칸이나 온도 변화가 적은 냉동실 안쪽에 넣어준다. 다음으로 닭고기는 육류 중에서 가장 상하기 쉽죠. 빨리 상하기 쉬우니까 냉장 보관 시 술과 소금으로 밑간을 해두면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냉장 보관 시 어떻게? 술과 소금으로 밑간을 해서 보관하라 그 뜻입니다. 달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둥근 부분이 위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이 뜻이 문제 나와요. 둥근 부분이 위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예, 틀리게 이제 지문을 만들죠. 뾰족한 부분이 위로, 둥근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틀린 지문이죠.
둥근 부분이 위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녹는다. 기억해 두시고, 달걀을 물로 비워 씻으면 표면의 보호막이 제거되죠. 제거되어 오염 물질이 기공을 통해 내부로 침투되어서 변질돼요. 그래서 비비면서 씻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비비면서 씻지 않는다. 26, 28일 때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과일 볼까요? 과일, 파인애플, 멜론, 오렌지,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은 실온에 보관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일은 냉장실에, 채소실에 보관하되 열대 과일은 어디에? 실온에 보관한다. 실온. 28회 때 나왔어요. 열대 과일은 실온에 보관하고 대부분의 과일은 냉장실에, 채소실에 보관한다. 28회 때 나왔습니다. 수박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포도는 물기를 제거한 후 신문지 등으로 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오래 두고 먹으려면 씻지 않는 상태에서 신문지에 싸서 채소실에 보관한다. 블루베리는 어떻게 한다? 냉동 보관한다. 아시겠죠? 다 블루베리는 냉동 보관해야 됩니다. 그냥 금방 상해요. 다음으로 복숭아는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실내에 보관한다. 후숙 과일이 뭡니까? 후숙. 토마토나 복숭아, 무화과, 향금향, 바나나, 망고, 키위, 아보카도 등은 후숙 과일입니다. 이 냉장고에 넣으면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신문이나 종이에 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실내에 보관한다. 다음으로 이제 냉장 보관이냐, 냉동 보관이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20회 때, 28회 때 나왔는데요. 볼까요? 냉장 보관, 냉동 보관. 식품은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는 0 내지 10도씨의 저온에서 보관하고 냉장실 온도는 5도씨 이하로 유지하고요. 냉장실에 음식을 보관할 때는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용기 사이를 띄워놓는다. 이게 기출 논점이네요. 28회 때 나왔어요. 조리한 음식과 날 음식은 구분하고 밀폐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세균의 오염을 막는다. 다음으로 냉동 보관. 냉동실의 내부 온도는 몇 도? 영하 15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냉동실에 음식을 보관할 때도 냉장실과 마찬가지로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음식 간에 공간을 두어야 하고 냉동이 필요한 제품은 배달 즉시 냉동실에 넣고 꺼낼 때는 사용할 만큼만 꺼내 사용한다. 냉동 보관 시에는 수분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에 넣어야 하고 냉동식품은 원래의 포장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안전한 식품을 위한 5가지 방법.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5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청결 유지, 두 번째 익히지 않는 음식과 익힌 음식의 분리, 세 번째 완전히 익히기, 네 번째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기, 다섯 번째 안전한 물과 원재료 사용하기. 이게 새롭게 추가된 교과 내용인데요. 먼저 청결 유지. 식품을 다루기 전과 조리하는 중간중간에 손을 자주 씻는다. 손 씻기는 가장 손쉽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죠.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한다. 다음으로 익히지 않는 음식과 익힌 음식의 분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익히지 않는 육류, 가금류, 해산물을 다른 식품과 분리한다. 익히지 않는 음식과 익힌 음식 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칼이나 도마 등 조리기구는 가열식품용과 비가열식품용으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한다. 칼이나 도마, 조리기구요. 가열
식품용과 비가열 식품용으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한다. 도마와 칼은 중요해요. 어류용, 육류용, 채소, 과일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만약에 도마칼이 한 개밖에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채소, 과일, 다음으로 육류, 그 다음에 생선류, 다음에 닭고기 순으로 사용한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채소,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 순으로 사용한다. 아시겠죠? 도마와 칼은 어류용, 육류용, 채소, 과일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되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채소,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 이 순으로 사용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세 번째로 완전히 익히기. 적절하게 가열하면 유해한 미생물은 대부분 사멸합니다. 음식의 심부 온도를 75도씨 이상 가열하면 완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몇 도? 75도씨. 75도씨. 시험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음식의 심부 온도는 75도씨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기.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리한 식품 및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다음으로 조리한 식품은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냉장고 아니라도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다.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는다. 식품별 냉장고의 보관 위치는 상단에 조리된 음식, 중간에 육류, 어패류, 하단에 채소, 과일을 넣는다. 냉장고 보관 위치 상단에 조리된 음식, 중간에 육류나 어패류, 하단에는 채소, 과일을 넣는다. 다음으로 안전한 물과 원재를 사용하기. 채소, 과일 세척법은 물에 약 3분 정도 담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죠.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식중독. 식중독은 원일 물질에 따라서 세균성 식중독, 그리고 바이러스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체 식중독균의 70%가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세균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의 발생 빈도는 가장 낮고요. 반면에 사망률이 높아요. 보거나 독버섯 등에 이에 속하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되죠. 사망률이 높습니다. 식중독 예방 방법으로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가 있겠습니다. 자, 손 씻기. 손은 비누로 사용하여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까지 골고루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고요. 음식물은 중심부 온도가 75도씨 이상, 1분 이상 조리하여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고요. 그 다음에 물은 끓여서 마시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표준교재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원칙. 장마철은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높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기 및 주방 위생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남은 음식물을 즉시 처리하고 식기를 닦고요. 한번 사용한 식기는 바로 세척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 방법으로는 싱크대 배수구.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싱크대 배수구 위생관리 방법. 싱크대 배수구 어떻게 하죠? 소다와 시초를 사용한다. 소다와 시초를 배수구에 부으면 악취가 사라진다. 다음으로 찬장 및 싱크대. 냄새나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뭘로? 희석한 알코올로 닦는다. 희석한 알코올. 냉장실 위생관리. 채소 박스나 선반 등은 꺼내어 주방용 세정제로 닦고
소다나 식초를 깨끗한 물에 타서 닦아낸다.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헝겊에 묻혀 닦아주면 더러움은 물론 악취도 없어진다. 숯이나 탄 빵 조각, 커피, 녹차, 티백을 냉장실에 두면 탈취제 역할을 한다. 수세미와 행주.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무슨 형? 그물형이 위생적이다. 그물형이 위생적이다. 8회 때 나왔네요. 8회 때. 행주는 젖은 행주와 마른 행주를 구분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짝 말려둔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짝 말려둔다. 28회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 및 조리기구.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놓는다. 어긋나게 엎어놓는다. 9회 때 나왔어요.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지죠.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담그면 안 되죠. 28회 때 나왔습니다.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 뜨거운 물에 담근다. 이렇게 틀린 지문이에요. 다음에 고무장갑. 조리용과 비조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4회 6회 때 나왔어요. 고무장갑은 사용 후에는 뒤집어서 세제로 깨끗이 씻고 손가락 부분 사이사이까지 세심하게 씻어서 말린다. 이게 이제 2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용기. 밀폐 용기에서 냄새가 날 경우 사용한 녹차 티백을 뜨거운 물을 부어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는다.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로 부어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는다. 28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는다. 다음에 설거지. 이 설거지도 시험 문제가 12회 때, 또 11회 때, 12회 때, 뭐 3회 때, 16회 때, 19회 때, 28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8회 때 나왔고요.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기름기를 제거하는 후 설거지한다. 마찬가지로 11회 28회 때 나왔습니다. 순서죠. 이제 설거지 순서. 시험 문제가 3회 16회 때 19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리컵, 수저, 그 다음에 뭐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반찬 그릇, 기름 두른 후라이팬 등의 순서로 설거지한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에서도. 유리컵, 수저,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반찬 그릇, 기름 두른 후라이팬 등의 순서로 설거지한다. 이게 이제 설거지 할 때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유리컵이나 수저,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반찬 그릇, 기름 두른 후라이팬 순서로 설거지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조금 전에 그 도마와 칼을 사용할 때는 어류용과 육류용, 채소 과일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도마와 칼이 한 개밖에 없을 경우는 채소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 순으로 사용한다 했죠. 이 순서도 알아두시고 이 설거지 순서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 오답 바로잡기. 식품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기출 오답을 바로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풀어볼까요? 자, 우선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실온에서 해동해야 합니까? 냉장실에서 해동한다.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는 게 아니고 냉장실에서 해동한다. 달걀은 물로 깨끗이 씻어 냉장 보관한다. 물로 비비면서 씻지 않는다 했어요. 달걀은. 왜죠? 달걀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걀.
그 숨구멍이 있어요. 숨구멍이 있는 둥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죠.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데 물로 씻으면 보호막이 제거돼서 변질돼요. 그래서 비비면서 씻지 않는다. 자, 해동한 냉동식품은 다시 냉동하여 사용한다. 해동한 냉동식품은 어떻게 한다고? 해동한 냉동식품은 다시 냉동하지 않는다. 다음에 열대 과일은 냉장실, 야채실에 보관한다. 열대 과일은 후숙 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열대 과일, 후숙 과일. 후숙 과일이 아니죠. 열대 과일은 이제 열대지방에서 나온 과일인데 냉장실, 야채실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실온에 보관하고, 대부분의 과일은 냉장실에, 채소실에 보관한다. 과일. 열대 과일은 그 실온에 보관하고, 파인애플이나 멜론, 오렌지,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은 실온에 보관하고, 과일은 냉장실에, 채소실에 보관한다. 야채실에 보관한다는 거 틀린 거예요. 실온에 보관한다. 다음에 주방의 이상관리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 유리그릇은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바로 찬물에 담근다.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로 담기면 뭐죠? 깨지죠.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담그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로 틀리게 나오는 거죠. 행주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에 담가 놓는다. 수세미 행주. 수세미는 이제 그물형이 이생적이라고 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짝 말려둔다라고 했습니다. 음식물이 많이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고 했습니다. 순서는 유리컵, 수저, 그 다음에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반찬 그릇, 그 다음에 기름 두른 후라이팬 순서로 설거지 한다고 했어요. 냄새가 나는 밀폐 용기는 하루 정도 물을 부어 놓는다.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죠. 냄새가 나는 밀폐 용기는 사용한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하루 정도 두었다 놓는다. 자, 하루 정도 물을 부어 놓는 데가 아니라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넣는다.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는다. 다음 핵심 조치계 문제. 1. 식품의 위생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부나 달걀, 어묵, 우유 등은 항상 냉동 보관한다. 틀렸죠. 냉동 보관하면 안 되죠. 냉장 보관한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설거지할 때 종이 타월로 기름기를 제거한 후 세척한다. 맞죠? 3번. 생선 어패를 오랫도록 냉장 보관해서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다. 맞죠? 식중독. 식중독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특히 이 생선 어패를 오랫동안 냉장 보관해서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달걀은 비벼 씻어서 보관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다 했습니다. 달걀도 이제 보호막이 제거돼서 변질되죠. 그래서 식중독이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벼서 씻으면 안 됩니다. 5번. 음식을 냉장실에 보관할 때는 간격을 띄워 놓는다. 맞죠? 자, 여기서 여러 생선 어패류 3번에 생선 어패류를 오랫동안 냉장 보관해서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식중독 예방 방법이 아까 이제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손 씻기는 당연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조리에 사용된 기구 등은 세척, 소독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고요. 육류의 생선을 자제하고 충분히 가열한다. 육류의 생식을 자제하고 충분히 가열하고요. 생육과 조리된 음식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도마, 칼 등의 조리기구를 구분 사용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고요. 어패류는 수돗물로 잘 씻고요. 오염된 조리기구는 10분간 세척, 소독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조리된 음식은 장기간 실온에 방치하지 않는다.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적당량만 조리하고 살균이 안 되는 우유는 마시지 않는다. 살균이 안 되는 우유는 마시지 않는다. 고기, 생선류는 충분히 가열, 조리한 다음에 드신다. 이게 또 식중독 예방 방법의 추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나왔죠? 주방 식기를 닦는 순서. 생각을 하세요. 다 읽어보려 하지 말고 뭐가 있죠? 유리컵. 그 다음에 뭡니까? 간단한 게 뭐죠? 수저. 수저, 젓가락. 유리컵, 그다음 수저. 그 다음에 이제 밥그릇, 국그릇. 좀 깨끗하죠? 그 다음에 반찬 그릇, 프라이팬. 정답이 나왔죠? 유리컵, 그 다음에 수저, 그 다음에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양념, 반찬 그릇, 그 다음에 프라이팬.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 51강 식품, 식기, 주방의 위생관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여러분, 화이팅!